당신은 가끔 누군가의 관심을 추구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을 위해 작용하는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한 행동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자신감,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발산하는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이 내면의 에너지가 어떻게 당신의 삶과 관계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한 사람의 내면의 에너지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 사람의 존재,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반영됩니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진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무의식적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명확한 제스처 없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진동은 신비하거나 무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모든 것, 우리의 불안, 두려움,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열정, 힘, 자신감은 우리가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투사됩니다. 심리학의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칼 융은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과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우리의 감정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불안감을 느낄 때 그 불안은 당신 안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통 방식, 몸짓 언어,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에너지에도 반영됩니다. 이 에너지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에너지는 당신이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심리학적 투사는 칼 융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의 내면의 불안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되는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감정과 두려움에 의해 왜곡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이유가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거절의 신호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았을 오해와 거리감을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깊은 결핍감을 느끼는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관심, 인정, 사랑을 원하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대신 절박하게 그 필요를 드러냅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요청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꾸 자신을 내세우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 결핍을 투사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지만 그 결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너무나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당신의 행복이 그 사람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핍감은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필요의 에너지는 절박감으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자존감을 강화하고 내면에서 일하는 것으로 이 역동성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결핍의 신호를 보내는 대신 당신은 감정적으로 자립적인 진동을 발산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르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 비밀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감, 안전함, 진정성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아무런 노력 없이 모든 이목을 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독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제스처나 정교한 말이 아니라 단순히 진정하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신뢰가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든 혼자 있든 그들의 존재는 공간을 채우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끌립니다. 이 자기 신뢰의 매력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강요되지 않고 진실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 없어도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적 측면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약점, 두려움, 불안, 그리고 세상에 보이고 싶지 않은 특성들이죠. 그림자의 통합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야 하는 과정으로 진정성을 달성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균형 잡히게 되며 이 내면의 평화는 우리의 존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과거에는 거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인정되고 포용되며 자신에 대한 수용은 존경과 신뢰의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매력은 감정적으로 자립하는 데서 나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애정 없이도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이 다른 사람의 존재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 에너지는 당신의 상호작용에 반영됩니다. 감정적으로 자립적인 사람들은 외로움이나 거절을 두려워하여 아무에게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싶어서 공유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독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는 바로 그들의 존재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validation,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에너지가 결핍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많은 순간에서 자연스럽지만 부정적인 진동을 전달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가 느끼는 의존성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는 결핍의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에너지는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당기기보다는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게 필요를 드러내게 되고 이는 타인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완전하고 자립적일 때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는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의 진동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매력을 생성합니다.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가볍고 매력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우리가 이 균형의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하다고 느끼고 감정적인 공백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이 자립적이고 내면의 자신감을 가진 에너지는 관계를 진정성 있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 내면의 자신감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완전함에서 시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외부에서 바리데이션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일상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나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나요? 나는 나를 존중하고 돌보고 있나요? 또한 자존감과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운동, 독서 또는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어떤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작은 자가 돌봄의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감정적으로 자립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감과 자기 사랑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하지만 깊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랑과 존경을 나 자신에게 주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애정, 관심, 인정 등을 원하지만 이 감정들은 외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특정 방식으로 대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자립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때 자연스럽게 당신이 진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가 돌봄 루틴은 마음과 몸을 양육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일상적인 행동들로 웰빙과 연결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몇 분을 투자해 명상하고 깊게 호흡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신적 명료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연습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확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자신에게 확언을 하며 이런 진리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잘 먹고 운동하고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등의 작은 자기 관리도 우리의 가치를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모든 행동은 자기 존중의 선언입니다. 그 비결은 이러한 행동들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큰 제스처일 필요는 없으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의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자존감을 확인시켜주거나 당신이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면 이제 그 패턴을 바꿀 때입니다. 외부의 승인을 기대하지 않고 내면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당신 스스로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찾을 필요 없이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자신을 복종적이거나 결핍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기 시작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풍요롭고 진정한 삶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당신의 행복을 위한 주요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관계에서 공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강해지려면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는 것은 각자가 감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개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기대하거나 바리데이션을 필요로 할 때 관계가 억압될 수 있습니다. 공간은 두 사람이 개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의 존재가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칼 융은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도움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개성화는 감정적 자립의 길로 우리가 스스로를 완전하게 인식하고 우리만의 감정적, 심리적 자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졌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존재에 의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공간을 주는 것은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감정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존중의 방식입니다. 공간을 줄 때 우리는 상대방이 성장하고 반성하며 심지어 우리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인위적인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친밀감과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공간을 주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대해 안전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끊임없는 존재가 당신의 가치를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관계는 더 진정성 있고 존중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함께 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흐리게 만들며 이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선택과 행동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충분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며 우리가 진정 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결핍에서 오는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풍요의 마인드를 채택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 건강한 관계,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풍요의 마인드는 우리가 모두에게 충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 행복, 성공은 제한된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내면에서 키울 수 있는 자원이며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로 살아가면 우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성장시키는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 사람들 혹은 결과에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제로 일을 일어나게 하려 할 때 사실 우리는 저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우리가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 신뢰를 배우고 서두르지 않고 압박을 가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모든 일이 마법처럼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자연스럽게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일들이 흐를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올바른 관계와 기회가 우리의 목적과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삶은 결핍이 아니라 확장의 과정이 됩니다. 내면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자질은 우리가 더 완전하고 균형 잡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강력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충실하고 우리의 에너지가 진정한 자아와 일치할 때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우리가 단순히 본래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일어납니다. 가면이나 외적인 필요 없이 우리의 진정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느끼게 하고 그들 중 우리의 진동과 공명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우리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얕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인식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것은 자기 관리와 자기 존중의 가장 큰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공격적이거나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감정적 자립성과 일치할 때 일부 관계는 노력 없이 떠날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이나 상실을 느끼기보다는 안도감과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한 가지 간단한 진리로 요약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성과 에너지를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당신은 깊고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관계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서
자아 개발과 심리학에 관한 중요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많은 귀중한 통찰을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